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상 IT입니다. IT에 대한 이야기 가장 쉽게 전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IT 노트 세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웬만하면 AI에 대한 소식만 가지고 오려고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도 재밌는 이슈들이 좀 많아가지고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전달해 드릴 소식은 경기도의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 뉴스페이스의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 제가 많이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지자체들이 저마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는 타이밍이었었어요. 사실 그냥 경기도에서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들마다 지금 하나씩 쏘아 올리는 걸 보게 되면 진주셋이라는 게 먼저 있었습니다. 진주셋. 진주셋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발사를 했었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발사 예정에 있었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 또 대전셋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기억하기에 부산셋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자체들이 계속해서 뭔가 좀 쏘아 올리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나게 나왔죠. 초소형 위성 진주셋 원 연말 발사 작년에 썼던 거고요. 경기도 기후 위성 발사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왜 도대체 쏘는 거지? 그리고 얼마가 드는 거지? 일단 비용을 보게 되면은 150억이에요. 과연 이 150억을 쏘는 게 가능한 일이냐, 필요한 일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를 쏘는 것도 아니고 2026년 초소형 기후 위성 3기를 발사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이 위성을 발사한 이유 자체가 기후 때문에 그렇다. 기후 데이터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경기도가 당연히 혼자 할 수는 없을 거고 민간 협력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래서 올드스페이스랑 다르게 제가 뉴스페이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기후위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해수면 상승, 극한 기상 현상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관측해서 데이터를 준다는 이야기겠죠. 사실 이제 금액적인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이게 지금 한 기가 아니라 세 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지금 잡은 것 같기는 하고 이거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 정확하진 않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공청회 연다라고 하고 그게 27일이니까 아마 내일 정도에 다시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통과되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발사하게 되면 그냥 발사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 사업을 누군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맡기는 것들도 경기도잖아요. 경기도 지자체에 있는 기업들한테 맡기게 될 확률이 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과연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27일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고 나서 저희가 또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 그래도 하나만 더 해드리자고 한다면 저희가 5월 달에 그 우주항공청이 생겼잖아요. 카사라고. 우주항공청이 생겼으니까 이 지자체가 서로서로 경쟁적으로 하는 것들보다도 그쪽에서 좀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일단 27일 날 기계사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제가 보고서 이야기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얘기 AR로 가보죠. 메타하고 스냅 각각 새로운 AR 글래스 제품 공개가 임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제가 올해부터 그 새로운 AR, XR의 시대가 될 거라고 이야기 드리긴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도 비전 프로의 판매량이 좀 적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진짜 AR 글래스는 뭐지? 이럴 때 제가 제일 괜찮은 AR 글래스로다가 이거 정도면 좀 괜찮다. 요즘에 가장 합당하고 좀 쓸만하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던 저희 채널에도 리뷰가 좀 올라와져 있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얘였었습니다. AR 글래스 중에 좀 탑을 달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AR 글래스 일단 AR 글래스라고 저희가 검색을 해서 보게 되면 메타 스냅 얘기 나왔었죠. 셀리코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비전 프로 후속작 나온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조금 있으면은 이제 애플에서 나오는 것들 외에도 삼성에서도 준비 중인 것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은 이 엑스리얼이라고 하는 회사의 AR 글래스예요. 엑스리얼 제품을 보여드리면 사실 이게 AR이 맞거든요. 근데 AR로 사람들이 쓰고 있진 않아요, 요즘에. 요걸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스마트폰하고 연동도 쉽고 또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한다라든지 닌텐도 스위치하고도 연결하게 되면 눈앞에 100인치 이상의 화면을 끼워놓고 게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 사용하고 있는데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요게 좀 가장 현실적이다. 근데 이건 좀 패셔너블하잖아요. 선글라스처럼 쓸 수 있으니까. 이 시장이 저는 먼저 확산되리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화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디자인이 세련화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메타가 들어가는 거죠. 스냅도 예전에 만들게 했었는데 이 스펙터클 스마트 글래스를 보게 되면 얘가 약간 과해요. 인싸 느낌이 나요. 인싸가 아니면 못 쓸 것 같은. 잠깐 보여드리면 이미지로 한번 봐보죠. 스펙터클 스마트 글래스. 자, 이런 형태. 예전에 한번 나왔던 비슷한 형태가 있었었는데 이것도 인싸 형태잖아요. 이거 쓰고 돌아다니면은 이제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 쓰고 돌아다니면 파티 같은 거 왔었을 때 멋진데? 라는 이야기는 듣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있던 형태였는데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보게 되면 요건 카메라 기능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재현은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현실 세계 위에 가상의 데이터를 씌워서 보여주거나 눈앞에 길찾기를 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약점이 있어요. 아직 잘 안 되니까. 근데 그 기능이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레이벤. 레이벤과 함께 메타가 스마트 글래스를 만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2022년, 2021년 이 당시에 마크 주커버그가 회사 이름을 메타로 바꾸면서 앞으로 5년 안에 메타에 있어서 최고 기업이 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보여줬을 때 여러 가지 홀로그램부터 시작해서 쓰는 미래에서 항상 안경을 쓰고 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레이벤의 이 메타 글래스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아, 저도 정말 이거 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국내에는 정식 발매가 되지 않아서 해외에서 사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나갔을 때도 안 샀던 가장 큰 이유가 정말 좋은 제품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AR 기능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현재 들어가 있는 기능은 아까 스펙터클하고 비슷합니다. 앞에 있는 사물을 정확하게 사진을 찍는 거라든지 1인칭 시점이죠. 아니면 동영상을 녹화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들은 들어가져 있지만 약점들은 좀 있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 AR 글래스가 하나가 추가가 될 수 있는 것들이겠죠. 이러면 이렇게 점프샷을 했었을 때 이렇게 점수가 측정돼서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음성 명령 같은 것들 했었을 때 명령한 결과를 눈앞에 바로 보여줄 겁니다. 현재는 음성 명령을 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요. 이 디자인 이쁘지 않나요? 기대가 된다. 자, 기대가 된과 동시에 우려도 됩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 선글라스 형태가 가능한 이유는요. 진짜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게 요 글래스 이 부분에 지금 AR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하고 아까 보여드렸었던 우리 에어글래스 엔리얼 엑스리얼이었었죠. 그 엔리얼이 이름을 엑스리얼로 바꿨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정말 예쁘고 잘 만들긴 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렌즈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선글라스처럼 보이는 거 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안경 알이 하나 더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얘를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코 받침대하고 여기 높이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개 렌즈가 더 들어가니까 요러면은 패셔너블하긴 하지만 약간 좀 어색하거든요. 눈에 밀착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이 안경알 하나에다가 투과가 돼서 뭔가가 보여줘야 돼요. 그럼 그게 가능하겠느냐?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완벽한 AR 형태는 아니더라도 항상 이야기 드리는 제품 중에 하나가 오포의 스마트 글래스거든요. 오포에서 만든 에어글래스 시리즈가 있어요. 이게 에어글래스가 3 버전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를 봐보세요. 이게 오포의 에어글래스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 위에 바로 투과를 시켜버리죠. 요 정도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얇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메타가 노리는 게 이게 아닐까. 오포에선 예전에 AR을 증강현실이 아니라 보조현실이라고 표현할 적도 있습니다. 그 보조현실 세계가 먼저 열리게 될 것 같고 저는 메타에서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고 판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매를 해야죠. 이 에어글래스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올해 MWC에 가서 직접 한번 써봤어요. 써봤는데 성능 굉장히 괜찮았었고 아직까지 이제 국내의 정발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는 데는 무리가 있기는 하죠. 그래도 괜찮은 제품이라서 꼭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세 번째 얘기해보죠.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게 현대자동차에서 인수를 했었죠. 팔굽혀기하는 아틀라스 로봇을 공개를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테크크런치에 영상이 올라와져 있는데 되게 잘하죠. 푸시업 잘하고 있어요. 굳이 로봇을 비싼 거 사서 푸시업을 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이유는요. 관절이에요. 정확하게 지탱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인간이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것도 써주세요. 이거 더하기 우리 것도 구매해 주세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틀라스 로봇의 영상을 공개를 했고 현재 공장 현장용 2종 로봇, 보행 로봇을 상용화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올해 하반기 제가 다시 이야기되지만 이제는 이런 로봇, 휴머노이드, 공장에서 쓰이는 인간을 닮은 로봇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숙제가 남았어요. 가장 큰 숙제는 비용입니다. 비용을 얼마까지 떨어뜨릴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중국에서 로봇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보세요. 2천만 원짜리 로봇들이 지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니트리라는 회사가 굉장히 무서운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계속해서 인해전술처럼 만들고 있거든요. 유니트리 고라고 하는 유니트리 고라고요? 유니트리 고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 이제 인간 닮은 거고요.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게 200만 원짜리예요.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하셔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언더로 좀 팔고 있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죠. 물론 성능은 제대로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성능이 나와봐야 되고 이게 좀 보안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은 이제 각 회사들이 만든 이 로봇들이 공장에 배치가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거고요. 정말 로봇 월드컵 한번 열리게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뭐 거의 뭐 돌려차기 태권도 동작이죠. 네,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경기도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한 얘기하고 AR 클래스에 대한 얘기들, 앞으로 기대되는 것들, 팔굽혀펴기하는 로봇,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렸습니다. 세 가지 외에도 앞으로 더 발전한 내용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제가 카메라 켜고서 관련된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꼭 구독 누르고 신나는 하루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